급시당 활용입니다. 자, 일단은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할 거 없어. 지금 숙제 검사 해보고서 어쨌건 오늘 원하는 분량은 뒤에 부분에 중단원 마무리까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숙제 시간에 거기까지 종류가 뭐 어느 정도 거의 완성이 됐다? 숙제가 됐는데 그걸 못 끝냈다. 그건 괜찮아. 숙제가 근데 안 됐는데 거기를 진입을 결국은 그걸 못 끝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이해되지? 무슨 말을 하는지. 밀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본인 속도가 늦어도 숙제를 다 했으면 상관없으니까. 일단 기본적인 시간은 토요일날 1시입니다. 오늘 안 되면은 그냥 그 시간에 마무리 지으러 오셔. 오케이? 됐죠? 끝내고 가지고 와서 검사만 받는 건 오케이. 사진 안 됨. 오케이? 됐죠? 활용해 보도록 합시다. 좀 이따가 확인하고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볼게요. 자, 뭐래요? 일단은 요번 연립 활용인데 지금 활용, 부등식 활용까지 시험 범위인 학교가 있고 여기 부분부터 활용인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너무 다 스트레스 받을 거는 없고 몇 가지 그냥 우리가 읽고 해야 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조금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자, 그래서 연립방 정식의 활용과 부등식의 활용을 좀 약간 분할시켜서 느꼈으면 좋겠는데 일단 연립방 정식의 활용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되게 쉬운 식이 하나가 나올 거야. 거의 90% 확률로 x 플러스 y. 오케이? x 빼기 y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x 플러스 y가 거의 9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은 문제 다시 봤을 때 뭐래? 두 수의 합이 49인데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이 2고 나머지가 4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은 이때 우리는 x를 두 수 중 큰 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y를 두 수 중 작은 수라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뭐가 나왔어? x 더하기 y가 49라고 나왔지. 여기가 어려워. 잘 봐. 여기는 선행을 한 학생도 사실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가능성이 좀 많이 커요. 근데 그게 딱 어떤 느낌이냐면은 얘들아 나누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나누기잖아. 나누기. 우리는 나눗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나누기가 나오면 연산을 할 때 어떻게 해줘 보통? 곱하기로 바꿔준 다음에 역수를 취해주지. 이게 일반적인 문제 풀이 방법이지. 그리고 나눗셈을 하면은 그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줘? 검산식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거든. 그래서 여기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세상의 나눗셈은 되게 인위적인 친구야. 그러니까 결국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선행을 들어가면은 그때 딱 들리는 얘기가 나눗셈은 결국은 검산식으로 표현을 해줄 거야. 근데 검산식은 보통 어떻게 생겼어? 37을 4로 나누면은 몫이 9고 나머지가 1이잖아. 그럼 검산식 쓰면 어떻게 돼? 뭐는? 37은 어떤 숫자야? 4 곱하기 9 더하기 1. 그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하는 것보다 진짜 초등 수학이 생각보다 비중을 꽤 많이 차지하거든. 그 중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딱 요런 느낌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됐죠? 뭘로 표현됐어? 나눗셈의 형태가? 곱셈으로 표현이 됐지. 그 얘기가 정확하게 딱 꽂혀 있는 거야. 근데 이걸 이해해서 니네가 할 수가 없어.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가볼게.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은 몫이 2인데 나머지가 4란 얘기는 큰 수 x는 작은 수 y에다가 2를 곱해준 다음에 나머지 4를 더해주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거 풀고 있을 이유는 없지? 인정? 그죠? 과감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방금 전 문제는 그래서 좀 약간 피지컬로 이겨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반복해가지고 여기 있는 활용에 써져 있는 문제 유형은 그냥 맞게 들고 가는 것밖에는 없어. 그냥 다 들고 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미리 읽는단 말이야. 근데 봐봐. 지난 시간에 나왔던 우리 연립방정식 형태 문제도 쌤이 어떻게 대처 방향을 이야기를 해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문제가 한 줄이면 대입을 할 거고 대체적으로 두 개면 풀어. 두 개인데 정상이 아니면 정상인 애가 있을 거야. 딱 그렇게 얘기하고 끝낸 거 아닙니까? 그지? 근데 활용은 좀 많이 좀 이겨내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 책 읽는 거 싫어하잖아. 그렇지 않아? 근데 그나마 소설류는 괜찮지 않아? 소설류는 괜찮지 않아? 아니야? 소설도 안 돼? 그냥 뭐 읽을 건데 그럼 대체? 소설류도 이게 보면은 생각보다 독해에 영향들을 많이 주거든. 막 우르르 쾅쾅 이런 것만 써 있는 거 아니면은 그 책에 굳이 우르르 쾅쾅쾅 뭐 이렇게 써 있기만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상황에 대한 묘사를 하지 않을까? 그지? 말숙이는 한쪽 팔은 기계팔이다. 뭐 갑자기 F세트로 변했어. 기계팔이다. 은색인데 뭐 빨간색으로 여기에 장미 문신이 있다. 그럼 이제 그 캐릭터를 상상할 거 아니야. 그지? 왼쪽 팔은 어디서 주웠는지 흑인 팔이었다. 내 팔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근데 하지만 새하얀 피부를 가졌다.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상하긴 하지만 뭔가 상상을 하는 것처럼 얘들아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마찬가지라고. 근데 니네가 얘네들을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니까 읽고 싶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점 첫 번째는 뭐야? 풀려고 한다는 거지. 문제의 상황을 인지하지 않고. 응? 다 같이 가볼까? 근데 얘는 좀 다르기는 해요.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고 했어요. 10의 자릿수를 x로 놓고요. 1의 자릿수를 y로 놓도록 할게요. 근데 높은 확률로 연립방정식의 활용은 뭐가 나온다고 했다? 합 x 더하기 y가 나온다고 했고 문제를 봤더니 또 뭐가 있어요? x 더하기 y가 10이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왔네. 자, 이번에는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 그리고 여기는 처음 수. 10의 자리 숫자가 x고 1의 자리 숫자가 y인 수는 어떤 수야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가 x고 1의 자리 숫자가 y인 숫자는 뭐야? 10x 더하기 y입니다. 됐죠? 여기 오늘 내내 쌤이 주저리 설명하는 거 말고는 이해하는 대목은 없을 거야. 외우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뭐가 돼? 바로 10y 더하기 x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됐지? 근데 대처를 어디까지 왔으면 좋겠냐면은 당연히 이 자릿수 문제의 문항은 어떤 걸 이야기를 할 거야? 자릿수 문제는 어차피 바꾼 걸 얘기를 할 거야. 그게 국룰이야. 바꾼 걸 가지고 어떻게 꾸미는지는 그 뒤에 서술을 하겠지만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요대로 그냥 바꾼 수도 나올 거다 기대하고 있어야 돼.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삐져나오는 걸 따로 처리하자는 거지. 그 느낌이 나줘야 돼 계속. 그 느낌이 나줘야 된다고. 됐죠? 자,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는 54만큼이 크대. 됐죠? 그러니까 54만큼 크니까 여기다가 54를 더한 게 같다. 세워주시면 되겠죠? 됐죠? 근데 다시 또 그러니까 일단 식은 다 등장을 했어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형태가 두 개가 나왔으니까 연립해주면 되겠지. 쌤 답은 당연히 스킵합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거는 연산 부분을 마무리 지어서 정답을 꽂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식이 온전하게 세워졌는지가 일단은 첫 번째가 될 거고, 오늘 여기 부분에 한해서는 해설지가 모두 다 나가도록 할게요. 왜 나가는지 딱 느낌이 오지? 답을 구하는데 집착하지 마. 답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그거는 지난 시간 문제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집중해줬으면 좋겠는 거는 식이 온전하게 세워졌는지 모든 문제에서 해설지에서 확인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죠? 알겠죠?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하나 더 얘기해볼게. 어렵게 풀리는 문제는 아니기는 한데, 그러니까 활용이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잖아. 맞지? 활용 부분이. 근데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도 결국은 글이 많아서잖아. 결국은. 근데 그 글을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더 읽어서 익숙한 상태를 만드는 것밖에 없어. 아까 쌤이 얘기했잖아. 대표적으로 이 문제는 1의 자리와 10의 자리 숫자 문제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가는 주류 문제풀이 방식이 존재할 거라는 거지. 그 방식을 일단은 기억하고 따라가는 게 먼저라는 거야. 자, 일단은 끝났으니까 밑으로 좀 더 가보면 앞에 보여줄게요. 봐봐. 이 문제도 뭐래? 안에서 서술하는 건 모르겠는데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를 표현하고 있잖아. 맞지? 맞지? 다시 한번 봐봐. 10에 또 바꿨잖아. 그치? 마지막 놈은 반전이 없어. 어? 반전이 왜 있어, 여기에? 무슨 영화 보러 왔냐? 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활용 문제라고 하면은 제일 많이 받아들이는 게 막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막 그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갑자기 수학 문제에서 철수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고장나서 병원 뭐 이런 얘기를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결국은 도착을 해야지 뭔 짓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근데 여러분들은 이 연립방정식의 활용이라는 단원의 문제를 풀 때 어떠한 기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니네 기대해? 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안 하잖아. 그냥 거기에 붙들려서 딸딸 떨려가기 바쁘잖아. 그러니까 써져 있는 숫자 가지고 그냥 식을 꾸미기에만 바쁘다는 거야. 오늘 수업이 진짜 어려워. 왜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주 주말을 거쳐서 익혀야 하는 이 스킬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과정을 조금 더 엿볼 수 있는 상황이야. 현 시점부터. 쌤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지금 여러분들 나이대가 참 딱 그 중간 기로에 있는 나이라고. 그러니까 청소년으로 그러니까 그 청소년이지만 고등학생의 느낌이 나는 나이대로 넘어가기 이전에 뭔가 이렇게 하면 되네 하는 걸 한번 맛봤으면 좋겠는 거지. 결국은. 자, 더 가볼게요. 봐봐, 여기도 마찬가지. 잘 봐봐. 무슨 테마야 일단? 나이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 현재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를 하고 있잖아. 그치? 근데 갑자기 여기서 말도 안 되는 SF로 접근을 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아들이 사라질 뭐 이런 상황을 묘사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무슨 얘기를 하겠어? 나이 얘기를 하니까. 같은 연도가 흐르겠지. 지금 나이들을 가지고서 묘사하진 않을 것 같고 몇 년이 흐르든 어떻게 되든 뭐 그런 얘기들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봤더니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 차가 30세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 나이를 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Y를 아들 현재 나이라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높은 확률로 뭐가 나올 것이다? X 더하기 Y. 근데 여기는 뭐가 나와 있어? X 빼기. 여기는 차로 줬네. 무조건 90%였으니까 더 해줘야 돼.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한대? 지금으로부터 15년 후에. 그러니까 근데 들어가기 이전에 나이 문제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지금 이제 부등식 부분에서의 활용이 들어가는 사람도 여기서 어느 정도 대처를 해놓고 넘어가야 돼. 거기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몇 개의 문제 문항만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뭐 어때? 똑같이 나이 얘기가 나왔어. 15년이 지났대. 그 다음에 나이가 같을 수 있겠어? 15년이 지났는데? 아빠 15년 지났으니까 이제 친구네? 이럴 순 없잖아.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15년이 지났을 때 2배든 3배든 일정한 얘기를 하겠지. 그걸 예측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쌤이 예측을 해달라는 얘기 부분은 아빠 나이가 어차피 X살로 했어. 그러면은 15년이 지나면 아빠도 15살 먹고 아들도 15살을 더 먹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예측을 해주면은 이미 거기에 대해서 틀릴 이유도 없다는 거야. 아니 아빠 나이한테 15살을 더 먹었다고 해서 2배 되는 게 아들 나이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2배를 해도 여기다가 하는 걸 볼 수 있겠지.
얘들아, 수동적으로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문제의 상황을 예측도 하고 주된 사건이 어떤 건지도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 뭐 오자마자 자! 여기도 마찬가지. 나이 차이가 어떻다. 여기도 어차피 8년 후에 어떻게 된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죠. 자, 이번에 뭐라고 합니까? 어느 공원 입장료는 입장료 얘기가 나왔네. 근데 부등식에서 입장료 문제는 어떤 문제가 존재를 해? 추가 비용. 그거는 입장료 문제가 아니라 뭐였어? 주차비 문제였지. 주차비 문제나 뭔가 이제 어떤 걸 이용하는데 무료 기간이 존재하는 문제였어. 그치? 이런 식으로 문제의 테마를 어느 정도 가지고 가야 돼. 입장료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은 단체 입장객보다 인원수가 적은 인원이 들어가는데 단체 입장권이 더 싼 거야. 그래서 그걸 샀을 때. 오케이? 됐어요? 그 정도만 느껴도 괜찮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 문제에서는 뭐를 원하나 봤더니 공원 입장료는 어른이 1,800원, 어린이가 600원. 아니, 공원 입장을 하는데 지금 가격을 알려줬네. 여기 초입부터. XY를 높은 확률로 뭘로 잡겠어? 입장하는 거 계산하는데 입장 관객 수겠지. 입장객 수가 되지 않을까? 갑자기 하는데 놀이공원이 몇 년도에 생겼는지 이런 걸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하는 범주 안에 있어. 근데 쌤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활용을 여러분들이 대하는 느낌을 보면은 그 활용을 생각하는 범주 안에서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계산하기만 바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지. 그러니까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활용을 활용대로 독해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야. 근데 쌤이 지금 평상시보다 활용을 좀 더 세게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겨울방학에는 어차피 마찬가지 그렇게 했어.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토대로 숙제를 해왔을 때,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왔을 때 활용을 만약에 제대로 못 받아들이잖아.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포기하고 넘어가는 것밖에 없어. 시험 기간에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것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나. 그러니까 얘만 해야 돼, 할 거면은. 근데 굳이 이 두 문제, 세 문제에 목숨을 거느니 다른 거 먼저 만드는 게 낫다는 거야. 얘네들은 연산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해야 돼. 이번에. 마찬가지 다시 가볼게. 어른을 X명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어린이를 Y명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때 합하는 거 나올라나 봤더니 어른과 어린이가 합해서 20명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입장 금액수가 1,800원의 입장료를 받는 어른이 X명, 어린이가 Y명 있으니까 합쳐서 18,000원을 만족을 한다로 정리가 가능하겠죠. 또한 연립해 주시면 되겠고요. 얘들아, 이거는 가볍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둘레의 길이가 46인 직사각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가로 더하기 세로가 둘레의 반절이다 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가로의 길이를 X라고 잡고요. 세로의 길이를 Y라고 잡아주게 되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가로 더하기 세로의 길이가 23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다시 한번 문제.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에, 다시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의 2배보다는 1cm가 작다고 한다. 세워주시면 되겠지. 그리고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 현 시점에서는 솔직히 얘기를 해보자. 활용 어렵잖아. 그치? 근데 활용을 정복하는 순간 나머지 문제들이 생각보다 되게 쉬운 느낌을 많이 받아. 근데 쌤이 중학교 과정, 이게 활용이 중2까지만 있는 거 알아? 중3은 활용이 없어. 있기는 한데 얘랑 레벨이 좀 달라.
그리고 그때쯤이면 세우는 게 어렵지 않고 대입해서도 정답을 낼 수 있어서 사실상 여기가 마지막이야. 근데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수능까지에 대한 모든 수학 문제는 다 활용이야.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서 두 문제를 포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물론 나는 포기 안 하지. 근데 중요한 거는 그만큼의 대비할 시간이 없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오늘 여기서 들어서 끝내야 돼.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지만 문제가 정말 다 다른 문제야. 그만 자고! 얼려 죽여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문제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속시입니다. 자, 근데 선입견을 어차피 갖자. 어차피 XY라고 하는 문자가 진입할 거지. 그치? 나올 거야. 이번 숙제에서는. 무조건. 근데 생각을 해봐. 어차피 XY를 둘 다 거리로 잡거나 둘 다 시간으로 잡을 거야. 왜? 아까 뭐라고 했어? 90%의 문제는 연립방정식은 뭐가 나온다고 했어? X 플러스 Y 합하는 게 나온다고 했잖아. 근데 거리랑 시간이 나오는데 합할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제를 내려고 하면은 거리나 시간 따위에 대한 형태 테마가 똑같이 맞춰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봐. 총 8km의 거리를. 그러니까 XY를 거리로 잡았으면은 X 플러스 Y가 8이 되겠지. 시간으로 잡았으면은 XY에 대해서 합한 게 1시간 45분이니까 뭐 1과 60분의 45 이런 식으로 나와지겠죠. 근데 마지막에 뭘 물어봤어?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일단 문제 상황 볼까요? 달리는 도중에 뭐가 바뀌었대. 그러면은 중간 잘라서 이만큼을 X, 이만큼을 Y 킬로미터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괜찮죠? 그럼 그대로 첫 번째 줄은 X 더하기 Y를 8km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XY를 지금 현재 거리로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는 공식을 뭘로 쓰자? XY를 거리로 잡았으니까 공식은 뭘로 쓰자? 시간으로 쓸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야. 시간은 어떻게 구해? 그럼 이제 눈 왔다 갔다 굴려서 여기는 6의 속력으로 갔으니까 6분의 X 더하기 뭐냐? 4분의 Y를 계산한 값이 1시간 45분이니까 1과 60분의 45, 즉 60분의 105가 되겠죠. 단위가 안 맞고 단위를 못하는 건 그 뒤에 이야기합시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번 숙제를 해오는데 솔직히 얘기해볼까? X 더하기 Y, X 빼기 Y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못 잡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것마저는 잡자고. 중요한 거는 해설지도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755번입니다. 동생이 학교를 향해 분속 50m로 걸어간 지 15분 후에 형이 분속 80m로 따라갔다면 두 사람이 만나는 거. 자, 이거 몇 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거고. 자, 가볼게요. X를 뭘로 잡을 거냐면은 어쨌건 간에 두 사람이 만나는 게 포인트잖아. 뭐 지금 이 거속시 문제에서 활용 문제를 풀고 있는데 갑자기 형과 뭐 이렇게 해서 따로 나갔는데 둘이 그냥 갑자기 형이 되돌았다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걸 하진 않을 거고 선입견을 가지라니까. 기본적으로 다시 봐봐. 이 문제 자체는 완벽하게 테마를 인지했으면 좋겠고 중요한 건 뭐야? X를 형으로 할게요. 형이 출발 후 동생을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으로 잡읍시다.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에요. 그리고 Y는 뭐야? 동생이 출발 후 형을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고요. 그런데 자, 이번엔 대답하길. Y가 클까 X가 클까? 또 틀려. 봐봐. 다시 봐봐. X가 크다는 오답을 내는 이유가 뭐라고? 형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좀 더 긍정적인 단어를 갖지. 좀 더 우위에 있잖아, 형이라는 단어가. 그치? 그러니까 우위에 있으니까 같은 말뜻으로 크다라고 하는 개념도 같은 느낌으로 간다는 거야. 됐어요? 그치? 형이 더 빠르고 강하잖아. 근데 우리가 XY를 뭘로 잡았냐면은 어차피 만나는 그 시점까지 얼만큼이 걸렸냐야. 근데 중요한 건 형이 더 빨라, 동생이 빨라? 형이 빠르겠지. 그지? 형이 빠른 상황에서 그러면은 스타트 타임워치를 재고했으면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 형과 동생 중에 누가 더 오래 나가 있어? 동생이겠지. 왜냐면 동생은 먼저 출발했는데 형한테 따라잡힌 상황이니까 그것까지 인지를 해줘야 돼. 근데 봐봐, 쌤이 지금 계속 틀리는 이유까지 설명을 해주잖아. 그치? 근데 그걸 못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야,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더 커? Y가 큰 거야. 근데 문제에선 뭐래? 15분 후에 나갔으니까 동생이 더 크니까 X에다가 15를 더한 게 요런 느낌. 만약에 뺄셈으로 정리하고 싶다면 Y 빼기 X를 15라고 만들어주는 게 맞다는 거지. 여러분한테 다 던져주지 않아. 너희한테만 할 일을 다 던져주는 건 아닐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를 한 것처럼 넘겨서 정리하는 것까지. 됐죠? 자, 이번에는 뭐예요? XY를 어차피 현재 시점에서의 시간으로 잡았으니까 거리로 식을 세우면 되겠고, 거리는 어떻게 구해?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되겠죠. 그럼 동생은 50Y만큼 거리를 갔겠고, 형은 80의 속력으로 갔으니까 80X만큼 갔겠죠. 간 거리가 어때, 둘이? 같겠죠. 그래서 식 하나, 식 둘 연립해주면 되겠지. 됐죠? 오류가 생기는 이유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759) 별표 하나만 쳐주시고요. 이 문제는 연립밖에 안 나옵니다. 부등식도 이 문제는 안 나와. 연립만 나오는 문제가 몇 가지가 존재를 할 거예요. 자, 일단은 둘레의 길이가 2km인 호수, 운동장, 공원의 형태를 이야기를 하고 무조건 거리로 세웁니다. 이 식은, 이 문제는 한 바퀴 도는 문제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무조건 거리로 식을 세우려고 준비하셔야 돼요. 됐죠? 100% 거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가볼까? 중요한 거는 같은 방향으로 돌았을 때와 반대 방향으로 돌았을 때 얘기가 조금 다르다는 거. 오늘은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나연이가 종혁이보다 걷는 속력이 빠르다고 했으니까 나연이의 속력을 X로 잡을게요. 이때 종혁이의 속력을 Y로 잡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공원, 산책하는 원 둘레에 있는 문제, 호수 둘레 문제는 어떻게 푼다? 무조건 식을 거리로 세우기로 약속을 했다니까. 거리로 세워보도록 합시다. 야! 어떻게 돼? 반대 방향으로 돌면은 20분 후에 만난다고 했어요. 단위가 킬로미터니까 20분의 형태는 3분의 1로 잡아줄게요. 이거는 많이 틀려봐야 돼. 많이 틀려봐야 돼. 중요한 건 여기가 핵심이 아니야. 이제 간다. 나연이가 간 거리는 뭐야?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3분의 1x야. 종영이가 간 거리는 뭐야? 3분의 1y야. 됐죠? 자, 잘 봐. 우리는 xy를 아무거나 현재 잡아놓은 게 아니라 xy를 뭘로 잡았어? 어차피 더 빠른 사람을 x로 잡아놓은 거거든, 현 시점에서. 이제 간다.
반대 방향으로 돌았지. 그럼 만나면 어떻게 돼? 둘이 간 거리가, 잘 봐요. 둘이 간 거리가 합한 거리가 결국은 뭐가 된다? 둘레의 길이가 된다. 자, 이번엔 시간이 1시간이라고 했고 같은 방향이 되면은 간 거리의 빠른 녀석부터 느린 녀석의 차이가 한 바퀴가 된다. 절대 안 변합니다. 괜히 별표치라고 한 게 아니고요, 단원 자체를. 그래서 다시 봐봐. 반대 방향으로 돌면은 거리의 합이 한 바퀴고, 같은 방향으로 돌면은 거리의 차가 한 바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나 왜 저걸 안 없앴니? 좀만 기운내. 자, 이것도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배의 속력을 X로 놓고요, 강물의 속력을 Y로 놓습니다. 그리고 이 강물 거슬러 가는 문제는 무조건 공식을 거리로 할 겁니다.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거리로 할 거야, 무조건. 내려오는 데는 10분이 걸렸대요. 그럼 배의 속력에다가 강물의 속력을 더해주면 돼. 강물이 이렇게 갈 때 배가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훨씬 빨리 가겠지. 배의 속력을 쭉 가니까 에스컬레이터 그 바닥에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는 것처럼.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무조건 거리로 세우자고 했으니까 내려오게 되면은 강물의 속력을 붙인 상태에서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가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하나 끝. 그리고 이제 거슬러 올라갈 때는 배의 속력에다가 강물의 속력을 뺐을 때 시간을 곱해준 게 거리와 같다고 세워주시면 됩니다. 소금물 뺍니다. 자, 조금 벗어났어. 자, 갑니다. 자, 학생 수가 28명 있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남학생 수를 X명, 여학생 수를 Y명이라고 일단 잡아놓도록 하고요. 남학생 더하기 여학생을 합한 숫자가 28명이라고 잡을 수 있겠죠, 우선. 됐죠? 자, 그대로 문제 더 읽어봐요. 남학생의 4분의 3과 여학생의 3분의 2는 남학생의 4분의 3이면 4분의 3x와 여학생이면 3분의 2y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전체의 7분의 5니까 전체 학생 중에 7분의 5의 학생이 좋아한다. 뭐 y를 구해주면 되는 문제로 바뀌겠고요. 자, 이번엔 지민이와 지수가 가위바위보 합니다. 이거 계단 올라가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기면은 2계단, 지면은 1계단. 그럼 이때 지민이가 이긴 횟수를 X로 놓고 지민이가 진 횟수를 Y라고 놓도록 합시다. 그럼 이긴 횟수가 X번이니까 2계단을 X번 올라갔을 것이고
진 횟수가 Y번이니까 Y번은 내려와서 지민이는 21번째 계단에. 지수는 지민이가 졌을 때 지수가 이겼겠죠. 그러니까 지수가 이긴 횟수가 Y번이고 반대로 정리해서 3계단 올라갔다 라고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이번 거 토요일 날 오셨을 때 저거 어차피 그러니까 안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확인을 해보고 왔을 때 숙제가 어느 정도 스타트가 되어 있어야 돼. 이거 진짜 생각하는 것보다 양이 좀 많아. 근데 이번에 쳐놓으면은 시험 기간에도 같이 물고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진짜 전량 삭제해놓고서 다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좀 생각하시고 그 중에서 좀 잘 나옵니다. 780번 별표 하나만 쳐주시고요. 뭐 당연히 촬영 똑같이 하고 있어요. 얘기하는 이유는 뭐야? 그 정도로 많이 어려워요. 자, 간다. X를 작년 남학생 수로 잡도록 할게요. Y를 작년도 여학생 수로 잡도록 할게요. 그리고 문제를 보면은 무조건 작년도 학생 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학생 수인데 갑자기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몇 명이었다. 이걸 물어보진 않을 거고 보이는 그대로 뭐야? 작년도 남학생과 여학생의 합이 몇 명이야 그럽니까? 400? 410명이 되겠죠. 됐지? 왜 물어봤냐면은 숫자만 보고 하는 게 아니야. 읽어야 돼. 마찬가지야. 406명이란 대답이 슬쩍 나왔는데 2명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만 보고서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야. 줄어든 게 빼기라고 하는 건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상대가 무엇인지 앞에 것들을 다 확인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x 더하기 y가 410이 나옵니다. 됐죠? 됐죠? 자, 간다. 어려워. 어려운데 여기까지 일단 만들어 놓을게. 남학생은 어떻게 됐대? 자, 잘 봐. 어렵다고 해서 간다. 작년 남학생 수 X명에 대해서 잘 봐요. 몇 퍼센트? 4%. 4%면은 이 남학생 인원이 몇 분의 몇이야? 100분의 4만큼이 되겠지. 그만큼이 더 나타났어? 사라졌어? 사라졌으니까 그걸 빼줘. 여학생은 어떻게 됐대? 여학생 수가 Y명이었는데 여학생은 몇 퍼센트가? 5%니까 100분의 5만큼이 어떻게 됐대? 늘었으니까 더 나타났어? 없어졌어? 더 나타난 거지. 얘들아, 이거 이해하라고 한 적 없어. 이해하지 마. 이해하는 타이밍이 아니야, 현재가. 왜냐면은 이걸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2, 30분이 걸려. 근데 굳이 그렇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거야. 한 문제당 이해하는데 2, 30분이 걸려가지고 우리 지난 겨울에 막 바퀴수 막 야 얘가 빨리 가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막 돌려고 막 이러기도 했거든. 근데 그때는 가능해. 그때는 가능하다고. 근데 현 시점에서는 굳이 그렇게 시간을 쓰지 말고 약간 위치를 바꾸자는 거야. 보이는 그대로 이 문제는 이렇게 풀기로 약속을 해놓은 거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남학생은 4%가 줄었으니까 4%가 줄고 여학생은 5%가 늘어서 전체 학생 수는 2명이 줄어들었다. 됐어요? 그냥 이렇게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됐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그럼 이때 올해 여학생 수는 작년 여학생이 Y명이었는데 몇 퍼센트가 늘었대? 그치. 그러니까 몇 퍼센트가 된 거야. 작년 여학생이 Y명이었는데 5%의 인원이 늘었다며. 그러면은 총 몇 퍼센트가 된 거야? 100분의 105가 됐겠죠. 됐어요? 요거까지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이번 주 그리고 사실상 우리는 시험 대비가 시작된 거는 맞아. 근데 이제 집중적으로 안 하는 것 뿐이잖아. 진짜 너무 힘들어서 좀 도움을 더 받고 싶으면은 쌤도 시간은 항상 1시 시간은 비워놓고 쌤은 그 시간에 출근을 하거든. 방학기간, 시험 기간에 들어왔을 때 그 시간뿐만이 아니라. 근데 니네가 자꾸 관심 갖고 해야 돼.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토요일날 또 좀 이따가 얘기는 하겠지만 그거 말고 숙제 좀 더 도움 받으러 와도 괜찮아. 니네가 욕심내는 거 말고는 뭐가 있겠습니까? 다시 A 상품의 원가를 X1, B 상품의 원가를 Y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두 상품을 합쳐서 2만원에 사왔다고 했으니까 2만원이 되고요. 자, 그리고 방금 했던 학생 수 문제를 그러니까 몇 명이 줄고 몇 명이 늘고 이렇게 했지. 그 다음에 총 얼만큼의 변동량이 있었는지를 물어봤던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가볼게. 간다. A 상품은 20% 이득을 붙이고 B 상품은 30%를 빼줬대. 그래서 3,000원의 이득이 생겼대. 잡는 방법이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변화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X를 해리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으로 잡고요. Y는 어머니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으로 잡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 이때 전체 일의 양을 숫자 1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와 어머니가 6일 동안 작업했다고 했으니까 6일이면은 해리도 6일, 엄마도 6일 합했더니 일을 마쳤으니까 결과가 1이었을 때 해리는 3일 동안, 어머니는 15일 동안. 이거 나쁜 놈 아니야. 이거 엄마가 일을 왜 이렇게 많이 했어? 그치? 응? 지 혼자 똥땡이 피고 있는 거 아니야? 결과를 1이라고 놔주면 됩니다. 자, 봐봐. 여기 딱 세 문제 보니까 거속시가 차라리 낫지 않니?
좀 그런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거든. 이 세 문제 중에 하나는 나와. 뭐가 나올지 나는 모르지만 세 문제 중 하나는 출제가 될 거라는 거. 근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케이, 무리인 것 같아서 유형업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제는 791번까지입니다. 됐죠? 활용 부분 절대 후회 안 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후회하지 않거든. 조금 정리 조금 해봤으면 좋겠고,